여기서 뭐 하니? 부모는 어디 있어? 아빠 그리는 중이에요. 이 그림 어떻게 그린 거지? 묘비 앞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우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일은 평생 묘지에서 아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저 아이가 앉아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묘 앞이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까만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무릎에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애기야.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이 회장을 올려다보았죠. 여기서 뭐하니? 부모는 어디 있어? 아이는 대답 대신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빠 그리는 중이에요. 회장의 눈이 그림으로 향했어요. 남자 한 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짧은 머리,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속 남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살짝 굽어 있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묘비로 향했습니다. 박민준, 아들의 이름, 그리고 다시 그림을 보았죠.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골절 후 뼈가 완전히 붙지 않아서 새끼손가락이 살짝 굽은 채로 굳어버렸죠. 외관상 거의 티가 나지 않았어요. 손을 펼쳐봐야 겨우 알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저 아이의 그림에 그 손가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그린 거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그렸는데요. 이 손, 누가 가르쳐 줬어? 손이요? 아이가 자기 그림을 다시 보았어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아빠 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손가락이 좀 구부러졌거든요. 회장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빠가 누구니?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젊은 여자가 언덕 아래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기서 뭐해?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나 아빠 그림 그렸어. 여자는 아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쪽을 힐끗 보았죠. 눈이 마주친 순간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도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5년 전 아들이 데려왔던 여자, 결혼하고 싶다며 소개했던 그 사람. 당신. 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여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서윤아, 가자. 엄마, 그림. 나중에 다시 그리면 돼. 여자는 아이를 거의 끌다시피 데려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덕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수진.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사귀던 여자. 회장이 반대했던 여자. 집안도 맞지 않고 배경도 없다. 헤어져라. 그렇게 말했던 그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지? 회장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스케치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급하게 가면서 놓고 간 모양이었죠. 회장은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펼쳐진 페이지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남자 한 명, 웃는 얼굴, 그리고 그 특이한 왼손,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묘비를 올려다보았어요. 박민준, 아들의 이름, 민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인 거냐?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꽃다발이 흔들렸어요. 누군가가 이미 다녀간 흔적.
신선한 국화꽃. 그 꽃을 아까 그 여자가 가져왔을까? 회장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사고로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그 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죠.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아들 묘에 왔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라며 민준이를 그렸어요. 민준이의 손, 그 특이한 손가락까지. 회장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70평생 무릎 꿇는 일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들 묘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민준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거냐?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펼쳐놓았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 크레파스로 그린 남자의 얼굴. 회장은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앨범. 펼치자 젊은 민준이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웃는 얼굴, 그리고 손. 사진 속에서 민준이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살짝 굽어 있었죠. 회장은 사진과 그림을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아이의 그림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색깔도 삐뚤빼뚤하고 비율도 맞지 않았죠. 그런데 그 손만큼은 정확했습니다. 굽은 새끼손가락. 그것만큼은. 어떻게 알았지?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 나이가 6살. 민준이가 죽은 게 5년 전.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민준이는 살아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이 듣지 않았을 뿐. 마지막으로 아들과 다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 그깟 감정이 뭐가 중요해. 집안을 봐라, 배경을 봐라.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뭘 얻겠다는 거야? 아버지,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 안 한다. 헤어져. 그 뒤로 아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화해하지 못한 채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이 하려던 말을 들었더라면 사실 아이가 생겼어요 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박 비서,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예, 회장님. 이수진이라는 여자 찾아봐. 5년 전에 민준이와 사귀던 여자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삐뚤빼뚤한 글씨. 아이의 손으로 쓴 글씨.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내가 뭘 말하려 했던 거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재를 물들였죠. 책상 위의 그림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굽은 손가락을 가진 아빠의 그림. 그것이 회장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박정호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어요. 사흘째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아이의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회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어요. 굽은 새끼손가락. 아빠, 사랑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박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건 조사했습니다. 앉아. 박 비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수진, 현재 36세입니다. 인천 남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진의 꽃이라는 상호입니다. 혼자 사나? 아니요. 딸과 함께 삽니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딸, 예. 박서윤, 올해 7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성이 박이야? 예. 회장의 손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출생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라네.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죠. 말해. 박민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재가 고요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태어났지? 2017년 3월입니다. 2017년. 민준이 죽은 건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2살 때. 회장은 계산을 해보았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민준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최소 2년은 함께 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더 있나? 예. 민준 전무님 사망 당시 이수진 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문 기록에도 이름이 없고요. 다만 사망 후 한 달 뒤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에 묘지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거의 빠짐없이요. 5년. 회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5년 동안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민준이 묘에 다녀갔습니다. 회장이 오후에 방문할 때는 이미 떠난 뒤였죠.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한 것이었죠. 왜 숨겼을까?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손녀가 있으면서 왜 나한테 알리지 않은 거지? 박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죠. 손녀가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년 동안 내 핏줄이 있었는데. 박 비서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어요. 20년간 회장을 모셨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주소는 알아냈나? 예.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은 가지 마. 좀 더 알아봐야 해. 무엇을요? 왜 숨겼는지. 그 이유를. 같은 시각, 인천의 작은 꽃집. 이수진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자꾸 흘렀어요. 토요일 이후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회장, 민준의 아버지. 그 차가운 눈빛은 7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어요. 집안도 맞지 않고 배경도 없다. 헤어져라. 그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내 스케치북 못 찾았어? 수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아직 못 찾았어. 에이, 아빠 그림 다시 그려야 해. 서윤이가 입을 삐죽였어요. 하지만 금세 다른 생각이 난 듯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그 할아버지 누구야? 수진의 손이 굳었습니다. 뭐? 묘지에서 본 할아버지. 왜 울고 있었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엄마가 빨리 가자고 해서. 수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어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윤아. 응. 그 할아버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왜 울었어?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슬픈 일이 있었나 봐. 뭐가 슬픈데? 몰라. 어른들은 가끔 그래. 서윤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알았어. 나 숙제할게.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할아버지, 서윤이의 친할아버지.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날. 회장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이런 여자랑 우리 민준이가. 그 시선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어요.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 민준은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끊었죠. 그리고 둘이서 조용히 살았어요. 서윤이가 태어났고 작은 아파트에서 셋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차량이 민준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수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회장이 무슨 말을 할지 뻔했으니까. 내가 왜 여기 있냐? 나가라. 그런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민준을 보냈어요. 병원 영안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2살배기 서윤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민준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 사람이 알아버렸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꽃집 안으로 오후 햇살만 비쳐들었죠.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 서윤이가 태어나던 날 민준이 울면서 웃던 얼굴. 서윤이 손 봐. 내 손 닮았어. 민준이 그렇게 말했었죠. 아기 서윤이의 작은 손을 자기 손과 나란히 놓으며 새끼손가락이 좀 굽었어. 나랑 똑같지? 그때 수지는 웃었습니다. 그건 안 닮아도 됐는데. 민준도 웃었어요. 아니야, 예뻐. 우리 서윤이 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손. 서윤이가 그림에 그린 아빠 손. 아이는 사진을 보면서 그렸어요. 민준이 서윤을 안고 있는 사진, 손이 크게 나온 사진을 보면서 아빠 손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 그림을 회장이 봤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민준아, 어떡해. 그날 밤 수지는 서윤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민준의 휴대폰. 그가 남긴 유일한 물건.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잠시 동안은 켜졌어요.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발신 기록. 아버지 2019년 4월 15일 오후 11시 23분. 민준이 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을 기억해요. 민준이 밤늦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성이며 긴장한 목소리로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지는 방에서 듣고 있었어요. 서윤이를 재우면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아이가 있어요. 딸이에요. 이름은 서윤이고 이제 2살이에요. 잠시 침묵. 그리고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서윤이 사진이라도. 또 침묵. 민준이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어요. 통화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서 물었죠. 뭐래? 민준아? 내일 직접 찾아가 볼게. 민준이 그렇게 말했어요. 힘없이 웃으면서 아버지가 서윤이 얼굴을 보시면 마음이 바뀔 거야. 직접 보시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차를 몰고 서울로 갔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주는 아버지에게 서윤이를 알리려 했습니다. 화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손녀를 보여드리면 마음이 풀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죽었어요. 수지는 그래서 회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죠. 아들이 손녀가 있다고 말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손녀를 보여줄 수 없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나는 서윤이를 지켜야 해. 그 사람한테 상처받게 할 수 없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죠. 수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윤이는 지킨다. 그 다짐을 되새기며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죠. 비서가 들어오려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종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구겨진 것들, 찢어진 것들, 전부 편지를 쓰다 버린 것이었죠. 회장은 펜을 들었습니다. 평생 계약서와 서류에만 서명했던 손으로 난생 처음 사과의 편지를 쓰려 했어요.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수진 씨에게 이게 맞는 걸까? 이수진 씨께 너무 딱딱한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글은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민준이가 떠올랐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편지를 잘 썼습니다. 어버이날이면 손으로 꼭 카드를 만들어 왔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썼어요. 그때 회장은 뭐라고 했던가? 글씨가 엉망이구나. 다시 써.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그때 고맙다고 했어야 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썼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어줄지 모르겠소. 읽지 않고 버려도 할 말 없소. 지난번에 한 말들 다 맞는 말이요. 내가 민준이 전화를 끊었소. 손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끊었소. 아니, 제대로 듣지도 않았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변명하지 않겠소. 변명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소. 미안하오. 민준이한테 미안하고 수진 씨한테 미안하고 서윤이한테 미안하오. 7년 전에 수진 씨를 처음 봤을 때 내가 한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그때는 생각도 못했소. 지금은 알 것 같소. 아주 조금이지만 민준이가 죽고 나서 5년 동안 손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소. 그게 내 잘못이오. 내가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수진 씨가 서윤이를 혼자 키운 5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도 못하겠소. 상상하려 해도 안 돼요. 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지 않겠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소. 다만 이것만 전하고 싶었소. 서윤이한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기회를 주시오.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그 한 번이 안 되면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소. 약속하오. 박정호 올림.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언제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봉투에 편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앞면에 썼죠. 이수진 씨께 단정하지 않은 글씨,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획. 하지만 진심을 담은 글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직접 인천으로 갔습니다. 꽃집 앞에 차를 세웠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편함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수진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가게 안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수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꽃 사이에서 일하는 모습, 민준이가 사랑했던 사람. 회장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수진은 가게 문을 닫으며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 몇 장, 광고 전단지, 그리고 흰 봉투 하나. 이수진 씨께 손글씨였어요. 누군지 바로 알았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든 채 한참 서 있었어요. 뜯어볼까, 버릴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가게 안으로 가져왔어요. 카운터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접힌 편지지를 펼쳤죠.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대기업 회장의 글씨치고는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마치 처음 글씨를 배우는 아이 같았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어줄지 모르겠소. 수진의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갔어요. 미안하오. 민준이한테 미안하고, 수진 씨한테 미안하고, 서윤이한테 미안하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지 않겠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윤이한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기회를 주시오. 딱 한 번만.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협박이 올 줄 알았어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손녀를 빼앗겠다. 그런 말들. 그런데 이건 사과였어요. 70평생 무릎 꿇은 적 없을 사람이 종이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카운터 한쪽에 세워둔 작은 액자. 웃고 있는 민준의 얼굴. 민준아. 작게 불렀습니다. 어떡하면 좋겠어?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민준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죠. 그날 밤 수지는 서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회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이한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소. 할아버지. 서윤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았죠. 수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것만으로도 서윤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어린이집에서 아빠랑 뭐 했어?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는 아이. 그런데 할아버지까지.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민준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서윤이 얼굴을 보시면 마음이 바뀔 거야.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되시면 달라지실 거야. 그때 수지는 믿지 않았어요. 회장이 바뀔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눈을 비비면서 왜 앉아? 엄마 우는 소리 들려서. 수지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안 울었어. 거짓말. 눈 빨개. 서윤이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볼을 만졌어요. 왜 울어? 그냥 아빠 생각나서. 아빠?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응. 나도. 서윤이 엄마에게 기대었어요. 나도 아빠 보고 싶어. 근데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꿈에서 만나야 해.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꿈에서 만나자. 엄마. 응? 그 할아버지는 누구야?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뭐?
묘지에서 본 할아버지.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는데 서윤이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왜 울었어? 아빠 아는 사람이야?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묘지에서 본 노인, 울고 있던 노인. 엄마, 말해줘. 그 할아버지 누구야? 수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까만 눈이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닮은 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나중에 말해줄게. 언제? 조금만 기다려. 서윤이 입을 삐죽였습니다. 엄마 맨날 나중에래. 미안해. 근데 지금은 엄마도 잘 모르겠어서. 뭘 몰라? 수지는 딸을 안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잘 모르겠어. 서윤은 엄마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고마워. 근데 엄마. 응? 그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쁜 사람 아니면 나중에 만나도 돼?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서윤이를 다시 재우고 수지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손에는 민준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작게 불렀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진 속 민준은 웃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한테 서윤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잖아. 할아버지 손녀 자랑하고 싶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나는 무서워. 또 상처받을까봐. 서윤이까지 상처받을까봐.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당신이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때 서윤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꼬대였어요. 할아버지. 수진이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아이의 잠꼬대가 어둠 속에 퍼졌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이는 그 노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던 할아버지를. 그리고 꿈에서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어떡해. 일요일 아침. 이수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죠. 열면 울 것 같아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손목시계, 지갑, 열쇠고리, 그리고 오래된 외장하드 하나. 수지는 외장하드를 들어보았어요. 민준이 사진과 영상을 저장해 두던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2017 서윤이. 수지는 그 폴더를 클릭했어요. 서윤이가 태어난 해의 기록들. 사진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서윤이, 젖병 물고 있는 서윤이, 처음 웃는 서윤이. 영상 파일도 있었어요. 서윤이 첫날. mp4.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민준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화면에 수진이 침대에 누워있고 품에 갓 태어난 서윤이가 안겨 있었어요. 여보, 찍는다? 화면 속 수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응. 서윤이 첫날이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5년 만에 듣는 목소리.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민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수진에게서 서윤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깨질 것처럼. 우리 서윤이. 아빠야. 민준이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세상에 온 걸 환영해. 갓 태어난 서윤이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을 잡았죠. 봐봐.
내 손 잡았어. 민준이 웃었어요. 행복한 얼굴. 서윤아, 아빠 손 잡았네. 이 손, 새끼손가락이 좀 굽었지? 아빠가 어릴 때 다쳐서 그래. 근데 예쁘지? 수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 손, 서윤이가 그림에 그린 아빠의 손. 영상이 계속 흘러갔어요. 민준이 서윤이를 안은 채 창가로 갔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문 앞에서 서윤아, 저기 봐. 민준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세상이야. 내가 살아갈 곳.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말했어요. 우리 서윤이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지.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너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셔. 근데 속은 달라. 손녀 보시면 마음이 녹으실 거야. 화면 속 민준이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나중에 할아버지 만나면 사랑해요 해줘. 그러면 할아버지가 울지도 몰라. 수지는 노트북 앞에서 오열했어요. 민주는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서윤이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화해하고 싶었어요. 손녀를 통해 다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5년 동안 미안해, 민준아. 수지는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내 소원을 막았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죠.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새 스케치북을 사준 뒤로 아이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지는 서윤 옆에 앉았어요. 뭐 그려? 아빠. 서윤이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웃는 얼굴, 그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굽어 있었죠. 또 아빠 그렸구나. 응. 아빠가 보고 싶어서.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윤아. 응?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윤이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윤이한테 할아버지가 있어.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아버지? 응. 진짜?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할아버지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 있어? 왜 안 만났어? 엄마가 숨겼어. 왜?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무서웠어. 할아버지가. 왜 무서워? 할아버지가 나빠? 아니,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7년 전의 상처를, 5년 전의 두려움을. 서윤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 할아버지야? 뭐? 묘지에서 본 할아버지. 울고 있던. 수지는 놀랐습니다.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응, 그 할아버지가 서윤이 할아버지야. 진짜? 서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야? 응, 아빠의 아빠야. 와. 서윤이 입을 동그랗게 벌렸습니다. 그래서 울었어? 뭐? 그 할아버지. 내가 아빠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울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 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해했다는 듯이. 그럼 나랑 같아. 뭐가? 나도 아빠 그리워해. 할아버지도 아빠 그리워해. 우리 같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같아. 서윤이 엄마의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응. 안 울어. 엄마. 응. 나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수진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정말? 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아빠 얘기.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 그리워하잖아. 나도 그리워하잖아. 같이 아빠 얘기하면 안 슬플 것 같아. 수지는 딸을 안았어요. 꽉. 서윤아. 응?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서윤이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팔로. 엄마 무서웠으니까. 이해해. 7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윤이를 재우고 수지는 거실에 앉았어요. 손에는 회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오. 딱 한 번만.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편지 봉투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비서의 연락처. 연락 주시면 언제든 뵙겠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손가락이 떨렸어요. 정말 연락해도 될까?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헤어져라라는 말.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서윤이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서윤이의 말. 나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민준이 원했던 것, 서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 민준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번 믿어볼게. 당신 아버지를. 수지는 핸드폰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박 비서. 수지는 심호흡을 했어요. 저, 이수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네, 이수진 씨. 말씀하십시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가 만나고 싶다고요. 할아버지를.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만큼 떨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수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지만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대답처럼. 월요일 저녁, 박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별일 아니겠거니 했죠. 뭔데? 이수진 씨에게서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서윤이가 만나고 싶다고요. 할아버지를.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야? 예. 이수진 씨가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이가 만나고 싶다고 했어? 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됐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회를 주는구나. 박 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회장을 모시며 수많은 모습을 보았지만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언제 만나기로 했나? 시간과 장소는 회장님께서 정하시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수진 씨가 조건을 하나 다셨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꽃집이나 자택은 안 된다고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고 싶다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정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공원으로 하자. 인천대공원. 저녁 시간에.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 왜? 축하드립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도요.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망치면 안 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아침부터 옷을 고르느라 난리였어요. 평소에는 비서가 챙겨주는 대로 입었는데 오늘은 직접 고르고 싶었습니다. 양복은 너무 딱딱해 보였어요. 캐주얼은 어색했고 결국 깔끔한 셔츠에 니트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있었던가. 사업 협상, 주주총회, 대통령 면담. 그 어떤 것보다 오늘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처음 보는 손녀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죠. 오후 5시 회장은 인천대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회장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물.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박 비서에게 물었더니 7살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좋아합니다라고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골랐습니다. 토끼 인형, 분홍색 리본을 단. 이게 맞나? 회장은 상자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손녀의 취향을 모르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수진과 작은 여자아이, 서윤이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 서윤이 회장을 알아보았어요. 그 할아버지다.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뛰어왔습니다. 서윤아. 수진이 불렀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이 회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노인을 올려다보았죠. 까만 눈, 민준을 닮은 눈. 회장은 숨을 삼켰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저 박서윤이에요.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리 아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그럼 왜 울어요? 기뻐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쁘면 웃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어른들은 가끔 기뻐도 울어. 이상해. 서윤이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지고 싶었지만 갑자기 손을 뻗으면 아이가 놀랄 것 같았어요. 서윤아. 네. 할아버지가. 많이 늦었어. 뭐가요? 너 만나는 거. 너무 늦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늦었다고.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네. 지금 만났으니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러내렸어요. 그래. 지금 만났으니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와주셨군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기회를 줘서. 서윤이가 원했어요. 저는.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있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서두르지 않겠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주름진 손을 감쌌습니다. 저 아빠 그림 가져왔어요. 그림? 네. 새로 그렸어요. 전에 그린 건 잃어버렸거든요.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그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 보여줘도 돼? 그럼. 보여줘. 서윤이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보여주었어요.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그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굽어 있었어요. 회장은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잘 그렸구나. 그죠? 아빠 손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굽었거든요. 알고 있어. 할아버지도 알아요? 응. 할아버지도 알아. 서윤이 눈이 반짝였어요. 역시 아빠 아는 사람이니까. 회장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처음 묘지에서 주었던 그림. 이거 봐. 서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내 그림이다. 서윤이가 떨어뜨린 거야. 할아버지가 주었어. 와, 찾았다. 서윤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아빠 줄 거였는데. 묘지에 두고 올 거였는데. 회장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 할아버지가 가져갔어. 괜찮아요. 이제 새로 그린 거 있으니까.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묘지 가면 새 그림 드릴 거예요.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회장과 수진 사이에 앉았어요. 작은 몸이 두 어른 사이를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아빠 얘기해줘요.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빠 얘기? 네. 엄마는 아빠 얘기 많이 해주는데 할아버지는 또 다르잖아요. 아빠가 어릴 때 얘기해줘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엄격하게 키웠어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그렇게 다그쳤죠. 칭찬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더 많이 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빠가. 회장은 천천히 말했어요. 손가락 다쳤을 때가 있었어. 이 손가락? 서윤이 그림 속 손을 가리켰습니다. 응. 초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다쳤어. 아빠도 축구 좋아했어요? 응. 엄청 좋아했어. 회장의 눈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병원에서 뼈를 맞췄는데 완전히 안 붙었어. 그래서 손가락이 살짝 굽었지. 아팠겠다. 응. 많이 아팠을 거야. 근데 아빠 안 울었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사실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병원에 안 갔습니다. 바빠서 엄마가 데려갔었죠. 아내가. 할아버지는 안 갔어요? 서윤이 물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못 갔어. 바빴어. 에이. 서윤이 입을 삐죽였어요. 아빠 아픈데 안 가면 어떡해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다음엔 꼭 가야 해요. 누가 아프면. 그럴게. 회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조심스럽게. 약속해.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어요.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이 저녁도 먹여야 하고.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오래 붙잡아서 미안하오. 아니에요. 서윤이가 좋아하니까. 서윤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또 만나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또 만나자. 약속이에요? 약속? 서윤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손가락 걸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굵은 손가락과 작은 손가락이 엮였어요. 꼭이에요. 꼭.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과 서윤이 멀어져 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이 뒤돌아보며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도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 딸 예쁘더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잘해볼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처럼 회장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깜빡했어요. 선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으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음에 줘야겠다. 상자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회장은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지난번에 주지 못한 토끼 인형. 이번엔 꼭 줘야지. 혼잣말을 하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박 비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응. 오늘은 어디서 만나십니까? 식당. 수진 씨 꽃집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이래. 회장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밥 먹는 거야. 박 비서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다. 회장이 문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박 비서. 예. 7살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박 비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조카가 그 나이인데. 돈가스요. 돈가스? 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저녁 6시. 작은 경양식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지만 깔끔했어요. 회장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과 서윤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서윤이 뛰어왔습니다. 회장의 옆에 쏙 앉았죠. 안녕, 서윤아. 회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손녀. 더 예뻐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 내가 감사하지. 메뉴판을 폈습니다. 회장이 서윤에게 물었어요. 서윤아, 뭐 먹고 싶어? 서윤이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어려웠는지 눈을 찡그렸어요. 돈가스 좋아해? 네, 좋아해요. 서윤이 눈을 빛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다 알지. 회장이 웃었어요. 박 비서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주문을 마치고 세 사람은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서윤이 회장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아빠 어릴 때 공부 잘했어요? 응, 꽤 잘했어. 아빠 친구 많았어요? 많았지. 인기 있었어. 아빠 뭐 좋아했어요? 축구.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서윤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어요. 기억나는 것도 있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었죠.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책이 뭐였는지,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뭐였는지,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적만 보았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왜 슬퍼요? 서윤이 회장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아, 아니야. 안 슬퍼. 거짓말. 눈이 빨개요. 아이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뭘 잘못했는데요? 아빠 어릴 때 많이 안 놀아줬어. 바빴거든. 에이. 서윤이 입을 삐죽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섭섭했겠다. 그래. 많이 섭섭했을 거야. 근데 이제 어떡해요? 뭘?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사과 못 하잖아요.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서윤이한테 잘해주려고. 나한테요? 응. 아빠한테 못 해준 거 서윤이한테 해주려고. 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럼 많이 놀아줘요. 그럴게. 약속이에요? 약속?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윤이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어요. 입가에 소스를 묻히면서 회장은 손수건으로 손녀의 입을 닦아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행동이었어요. 할아버지, 잘 닦아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래, 처음 해봐서. 처음이에요? 응. 아빠 어릴 때도 못 닦아줬어. 왜요? 바빴으니까.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바쁜 건 아빠. 그래, 나빴어.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안 바쁠게. 진짜요? 응. 서윤이 만나는 건 제일 중요한 일이야.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식사가 끝나고 회장이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이거 뭐예요? 서윤이 눈을 반짝였어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토끼 인형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리본을 단 하얀 토끼. 와. 서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쁘다. 인형을 꺼내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마음에 들어?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서윤이 인형을 들어 보였어요. 이름 뭘로 하지? 서윤이가 지어줘. 서윤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민지, 민지, 응. 근데 아니다. 그건 친구 이름이야. 다시 고민했어요. 아, 알았다. 서윤이 눈을 빛냈습니다. 아빠, 회장과 수진이 동시에 멈췄어요. 뭐라고? 이름 아빠로 할래요. 그러면 아빠가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좋은 이름이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좋은 이름이야. 서윤이 토끼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할아버지 만났어. 할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인형에게 말을 걸었어요. 진지한 얼굴로. 회장은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서윤이 토끼 인형을 안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회장과 수진이 나란히 뒤따랐어요. 서윤이가 좋아하네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마음에 들어 한다니. 인형 이름. 놀랐어요. 나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네. 미안하오. 수진이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에 내가 한 말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소.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소. 민준이가 선택한 사람인데,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때는 몰랐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걷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민준이가 죽고 나서 5년 동안 후회했소. 아들한테 왜 그랬을까? 왜 들어주지 않았을까? 회장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정작 더 큰 잘못이 있었소. 당신한테, 서윤이한테. 수진도 멈췄습니다. 손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키웠는지 생각도 못했소. 회장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진심이세요? 진심이요.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 했어요. 알고 있소.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가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달라. 서윤이 보시면 마음이 녹으실 거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이가 그랬소? 네. 믿고 있었어요. 끝까지.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7년 전 일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도 안 갔고 연락도 안 했어요. 당연하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수진이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보니까 민준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뭐가? 아버지 속이 다르다고 한 거. 서윤이 보시니까 정말 마음이 녹으셨잖아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덕분에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7년 전 일이 쉽게 잊히지는 않아요. 알고 있소. 근데 노력해 볼게요. 민준이가 원했던 거니까.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엄마, 할아버지, 뭐해요? 서윤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빨리 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함께 웃었어요.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뭐 얘기했어요? 어른 얘기. 에이,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야. 나중에 알려줄게. 서윤이 입을 삐죽였지만 금세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 네. 다음에 셋이서 민준이 묘에 가도 될까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묘지예요? 예. 민준이한테 인사시켜주고 싶소. 이제 할아버지랑 서윤이가 만났다고. 가족이 됐다고. 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말? 네. 민준이도 기뻐할 것 같아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이 끼어들었어요. 어디 가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묘지요? 응.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할아버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아싸. 서윤이 토끼 인형을 들어 보였어요. 아빠 들었어? 할아버지랑 같이 간대. 좋지? 인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과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헤어지는 길. 서윤이 회장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할아버지.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또 만나자. 아빠한테 같이 가요. 응. 같이 가자.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토끼 인형을 꼭 안은 채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가족.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잘하고 있는 거지?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토요일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박정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민준에게 간다. 손녀와 며느리와 함께 가족으로서. 회장은 옷장에서 깔끔한 코트를 꺼냈어요. 오늘은 양복이 아니라 편한 차림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딱딱한 회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로서 가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민준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간다. 오전 10시 회장의 차가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꽃집 앞에 수진과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안녕, 서윤아. 서윤이 달려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손에는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죠. 아빠도 데려왔어요. 아빠? 응, 인형. 아빠한테 보여줄 거예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보여주자. 수진이 다가왔어요. 손에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 준비됐어요. 고맙소. 세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운전했어요. 차가 천천히 묘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토끼 인형을 무릎에 앉힌 채 서윤아, 수진이 불렀어요. 응?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야? 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만났다고 할 거예요. 할아버지 좋은 사람이라고. 회장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요. 서윤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이거 보여줄 거예요.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 4명.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할아버지. 아빠는 날개가 달려 있었고 나머지 3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우리 가족. 회장은 백미러로 그림을 보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그죠? 열심히 그렸어요. 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할아버지 없었는데 이제 있으니까 다시 그렸어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그렸어. 아빠가 좋아할까? 응, 엄청 좋아할 거야.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바람. 3사람은 천천히 묘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회장이 앞장섰어요. 수십 번 걸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대쪽 손은 엄마가 잡았죠. 3사람이 손을 잡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잔디밭이 펼쳐졌어요. 비석들이 나란히 서 있었죠. 그리고 보였습니다. 박민준, 아들의 묘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벅찼어요. 수백 번 이 앞에 섰지만 오늘처럼 떨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민준아,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왔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잔디가 흔들렸죠. 서윤이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환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나왔어. 묘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지만 익숙한 감촉. 아빠, 나 할아버지 만났어. 서윤이 뒤를 돌아보며 회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 할아버지. 아빠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처음에 울었거든. 나보고. 기뻐서 울었대. 서윤이 씩 웃었어요. 이상하지?
어른들은 기뻐도 온데 묘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아, 그리고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새로 그렸어. 그림을 묘비 앞에 펼쳐 보였어요. 우리 가족이야. 엄마, 아빠, 나, 할아버지. 아빠는 날개 달았어. 천사니까. 서윤이 그림을 묘비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예쁘지? 아빠 선물이야. 그리고 토끼 인형을 들어 보였어요. 이건 아빠야. 아, 헷갈리지? 인형 이름이 아빠야. 할아버지가 선물해줬어. 서윤이 인형을 묘비 옆에 앉혔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아빠랑 얘기해. 인형에게 말을 걸었어요. 진지한 얼굴로. 회장과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이 엄마에게 돌아왔어요. 엄마 차례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묘비 앞으로 갔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놓았어요.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왔어.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5년 동안 혼자 왔는데 오늘은 아니야. 수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 왔어. 서윤이 할아버지.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 아버지한테 서윤이 보여드리는 거, 가족이 되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늦었지만 이루어졌어. 수지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이 잘 크고 있어. 당신 닮아서 씩씩해. 그림도 잘 그려. 눈물 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손가락도 닮았어. 당신 손, 굽은 새끼손가락.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서윤이 남겨줘서,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묘비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차례예요. 회장은 천천히 묘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수백 번 섰던 자리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장의 은빛 머리카락이 흔들렸죠. 오늘은 혼자 안 왔어. 서윤이랑 수진 씨랑 같이 왔어. 묘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 그 안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전화했을 때 들었어야 했어.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때 들었어야 했어.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랬으면 내 아이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손녀를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년 전에도 잘못했어. 수진 씨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회장은 이 말을 묘비에 대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전부 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바꿔볼게.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서윤이한테 좋은 할아버지 될게. 내가 못해준 거 내가 해줄게. 회장은 묘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도 지켜줄게. 혼자 힘들지 않게. 가족이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처럼. 약속한다, 민준아.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해.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작은 손이 바짓단을 잡았어요. 서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안 울어. 거짓말. 눈물 나잖아. 서윤이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언제 챙겼는지 작은 손수건. 이것 써. 회장은 손녀의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다 닦았어? 응.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좋아하겠다. 그럴까? 응.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아빠 많이 기다렸을 거야.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말이 맞아요.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이 항상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오시는 거. 근데 이제 오셨잖아요. 수진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오셨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기회를 줘서.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회장이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소? 아버지.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민준이 아버지시니까. 서윤이 할아버지시니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불러줘도 되겠소?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원했던 거니까요. 가족이 되는 거.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니, 7년. 7년 전에 들었어야 할 말. 고맙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소. 세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회장, 수진, 그리고 서윤. 서윤이 가운데에서 두 어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우리 간다. 묘비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할아버지랑 같이. 바람이 불었어요. 서윤이 그려놓은 그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네 사람이 그려진 그림. 엄마, 아빠, 나, 할아버지. 우리 가족. 회장이 묘비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민준아. 작게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세 사람이 몸을 돌렸습니다. 손을 잡은 채 언덕을 내려갔어요. 서윤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아빠. 묘비 위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그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민준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 서윤이 신나게 앞서 걸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회장과 수진이 나란히 뒤따랐습니다. 수진 씨. 네. 아니, 수진아. 수진이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자. 밥도 같이 먹고 서윤이 학교 행사도 같이 가고. 네. 그리고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꽃집. 힘들면 말해. 도와줄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알아. 지금까지도 혼자 잘해왔잖아. 근데 이제 혼자 아니니까.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댈 곳이 있으면 좋잖아. 가족이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 말에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서윤이 뒷좌석에서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오늘 좋았어. 회장이 백미러로 손녀를 보았어요. 나도 좋았어. 다음에 또 가자. 아빠한테. 그래. 또 가자. 약속이야? 약속?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공원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죠. 묘역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의 묘비 앞에는 꽃다발과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네 사람이 그려진 그림. 우리 가족. 바람이 그림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민준이 웃고 있는 것처럼.